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34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34페이지. 자, 우리 교재 34페이지 손해보험 계약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파트는요, 우리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상법 제1과목이죠. 상법 보험편 파트에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좀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손해보험 계약인데요. 자,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요.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죠. 자, 이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또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는 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상법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 상법, 자, 여기 638조는요, 보험 계약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보험 계약. 그러니까 직접적인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정의는 아니고 그냥 보험 계약 전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보험 계약은요, 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랬는데, 자, 이거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험 계약인데, 자, 이 보험 계약은 그거죠. 자, 보험 계약이 뭐예요? 하면 계약 당사자들 다 체결되는 거. 그러니까 자, 여기서 당사자 일방인데 이 당사자 일방이 뭐예요? 보험 계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죠. 그럼 이 계약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험자라고 그러죠. 자, 보험 회사를 얘기합니다. 자, 이 둘 사이에 체결된 뭐예요? 그러니까 청약과 의사표시. 그러니까 계약자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뭐래요? 자, 청약을 하죠. 그럼 이제 보험회사가 예, 제가 그거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해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승낙을 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청약, 승낙 두 의사표시 합치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계약. 자, 이 계약이 이제 바로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보험자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험계약. 예. 그러니까 이제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건데, 그럼 손해보험 계약은 뭐냐면, 자, 여기서요,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재산에 발생한 사고, 그리고 또, 자,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하는 사고인데, 바로 이렇게 재산에 발생한 손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가 손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보험. 그리고 이제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한 것.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임보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법의 보험법 파트에 보면 크게 손해보험과 임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상법에서는 이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손해보험 계약이라고 좀 축소해서 한정하여 얘기하자면 그냥 이것은 제외하고, 자, 이건 제외하고 재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하는 계약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우리 손해보험입니다. 자, 특징을 이제 살펴볼 건데, 이거 이제 아마 우리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다 했을 거예요. 자, 간단히 체크합니다. 자, 우리 손해보험 계약은요, 불요식 계약이고요, 낙성 계약이다 그랬는데, 낙성이란 말은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권, 그러니까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낙성 계약 그래요. 이와 반대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합치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완성물,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요물 계약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불요식,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요, 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 증권을 지체 없이 교부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요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는 하나의 자, 증거적으로 효력이 남는, 자, 증표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지, 그게 있어야만이 계약이 성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 계약이다.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상계약입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유상, 대가성이 있다. 그 말이 유상이란 말은 대가. 자, 그래서 자,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서로 뭔가 대가적인 약속, 이게 있어서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상계약. 쌍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자, 서로서로 어떤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와 그 다음에 보험자가 바로 이러한 대가적인 의무를 서로 부담한다. 그래서 쌍무계약,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행위성이란 말은, 자, 손해보험계약은 상행입니다. 이게 상법에서 이제 이 보험도 상행위에 들어가요. 여기 보면 총 상행위 22개의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도 이제 상행위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그 보험 통화에 뭔가 이익을 얻겠다. 이제 일종의 영업행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부합계약성인데,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이게 보험계약만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죠. 부합계약.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합계약이란 말은 그거예요.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할 때 일일이 그때그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계약 조건을 달리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너무 복잡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걸 우리가 약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험계약 하실래요? 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가입한 사람, 이제 보험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약관대로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미리 정형화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정형화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약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에 맞게 할 거냐 말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체결되는 계약.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부합계약 그래요. 자, 그래서 부합계약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죠. 약관. 이 약관을 통하여 계약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최고 선의성. 자, 이거 조금 이따 뒤쪽에 더 자세히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선의성이란 말은 다른 계약과 달리 우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게 중요시 됩니다. 보통 계약은 어때요? 계약 당사자들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협상을 진행하고 할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것도 똑같은 계약인데 그런 게 필요한데 자,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선의성,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게 강조되는 그러한 계약이다. 자, 이거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살펴볼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계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요. 계약이 일시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매매 계약 있죠. 자, 아파트 사고 판다고 해봐요. 자,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 합치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요. 자, 그런 다음에 계약 체결하면 끝나요.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서로 유지되는 뭔가 그런 게 있냐? 없어요. 그냥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요. 자, 이런 걸 일시적 계약 이래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 계약은 뭐냐? 그 계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계약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년 동안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걸 계속적 계약 또는 계속 계약. 그러니까 우리 보험도 그러죠. 보험 기간에 대해서 정해요. 그럼 그 보험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계약. 자, 그러면 이제 자, 보험 계약의 이제 법적 원칙인데 자, 실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자, 우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손보상. 자, 실손보상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 실손보상이 뭐예요? 그럼 그대로 자, 실제 손실을 보상하겠다. 자, 이 말이죠. 실제 손실을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험이 도박이 아니에요. 우리 돈 놓고 돈 먹기. 내가 1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을 가져간다. 이런 이득을 금지하는 게 바로 실손보상. 자, 그래서 손해본 만큼 보상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 이득 금지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로 인한 어떤 이득을 얻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손보상의 원칙은 그거예요. 일단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이제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목적 그랬죠. 즉, 자,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킨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좀 목적이 되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보험에 자 1억을 가입했어요. 근데 보험 사고가 발생해요. 그런데 보험금을 만일 2억을 탄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입한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 어떤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도덕적 위태.
근데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손실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은 주지 않겠다. 자, 그래서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는 이런 목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손보상 원칙에 이제 예외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제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기평가 계약이라는 얘기인데, 자, 기평가란 말이에요. 이미 기자 미리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냐? 자, 그 보험 목적물 있잖아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그 목적물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실액을 보험금을 탈 텐데 그때 손실액이 얼마냐? 이거를 미리 평가해 가지고 정해 놓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전손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전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자, 다 파손이 됐을 때 그러면 손실이 얼마 났느냐? 이걸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텐데 자, 그때 사고 발생할 때와 곳, 장소죠? 그때 이제 이것을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실액을 산정을 해서 이제 보험금을 줄 텐데. 자, 손실 발생 시점에 정확히 손실의 현재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평가를 했는데 상대방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손실이 나는 더 크다. 이게 이제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또 더딥니다. 자, 그러니까 손실을 평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합의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배상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미리 평가를 하고 그 금액대로 주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약정한 금액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걸 미리 약정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협정보험 가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정보험.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시간적인 또 분쟁 이런 걸 막기 위하여 미리 좀 수월하게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기평가. 반대로는 미평가 보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평가. 자, 아마 상법보험법 파트에서 이것도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손실이 아니라 미리 평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손실보다 조금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미리 평가한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 손실액으로 해서 보상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 자, 그래서 협정보험 가액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손에 대한 예외가 되죠. 네. 그 다음 이제 대체비용이란 말은 자, 이것은 뭐냐면 자,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자,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요. 맨 처음 시설을 설치했을 때 한 몇 년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어때요?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감가상각을 해서 남아있는 가치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새 것으로 자, 맨 처음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걸 그대로 다 보장을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보통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재조달 가액 또는 신가보험 이런 말 쓰잖아요. 자, 그거 그대로.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 그걸 그대로 지불해 주자. 자, 그러니까 이것도 실손보험에 대한 예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인데 생명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 이것을 값으로 따지기가 그래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평가를 해서 목숨값을 얼마로 평가해서 그대로 주겠다? 어렵죠. 자, 30대의 목숨이 예를 듭니다. 10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60대, 70대 사망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흘렀으니까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10억이 아니라 그때 가치는 한 3억이다. 그래서 생명보험금으로 3억을 지급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목숨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안 돼요. 자,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생명보험은요, 미리 약정한 금액. 자,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주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액보험 이런 말을 씁니다. 정액보험.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보험 가입하신 분은 자, 내가 사망했을 때 얼마 주고받기로 하자. 미리 약정을 하고 그 보험금에 맞게 아마 보험료를 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실손보상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보험자 대위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자 뒤에는요. 자, 우리가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때요? 보험금을 지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 사고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줄 텐데, 자, 그러면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한 그런 계약자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듭니다.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했어요. 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텐데, 그 화재로 인해 다 타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잔존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가치를 그대로 계약자가 가져가면 이게 또 뭐예요? 하나의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배제해야 됩니다. 또 화재가 났는데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 가입자는요, 제3자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화재를 일으켰으니까 그 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타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또 받고, 그럼 또 이것도 이중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하여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면 제3자랄지 또 남아있는 가치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은 이 보험자가 가져가겠다. 자, 이게 이제 또 보험계약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요, 이득 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자, 상법입니다. 자, 우리 상법 681조에서요. 즉 목적물 대위, 다른 말로 이제 잔존물 대위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682조에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청구권 대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편의상 잔존물 대위 또는 청구권 대위 이제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험자에 대해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잔존물 대위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차에서 공부하실 때 이거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잔존물 대위는 보험의 목적이 뭐예요? 전부 멸실했을 때,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자, 이 조건, 이거 중요한 조건입니다. 전부 멸실, 전부 지급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 권리를 보험자가 대신 취득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잔존물 대위. 자, 왜냐하면 이런 게 왜 인정이 되냐면, 자, 화재로 발생한 그 손실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텐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손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해서 공제한 다음에 보험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여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즉각적으로 배상하기 어렵잖아요. 보상하기.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떠냐? 즉각적으로 이제 이거 조사하느라고. 그럼 아직 남아있는 잔존물이 얼마나 있고 그것을 가치로 평가해서 금전으로 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보험금 지급이 또 더뎌요. 그러면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빨리 보험금 타서 복구를 해가지고 살려고 얼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오히려 보험 계약자도 그러고 힘들어요. 손해. 자, 그래서 피보험물에 대한 이제 토한 자본을 회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없는. 그러니까 전부 멸실했을 때 전부 지급을 하고 그 잔존물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그냥 가져가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입니다. 청구권대입니다. 자, 이 경우는 말 그대로요. 제3자가 자, 불법 행위를 통하여 손실을 일으켰어요. 자, 그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은 지급하고요. 그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있잖아요. 그거를 보험자가 가져가는데, 자,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잔존물 대위하고 차이점. 자, 잔존물 대위는 전부 멸실, 전부 지급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청구권 대위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전부 멸실, 전부 지급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 입은 만큼에 대하여 그 얘기예요. 그 피해 입은 만큼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가해자인 제3자에게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자,
청구권 대위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좋죠. 왜냐면 어차피 이 보험사고가 제3자에서 발생했어요. 그럼 당신은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보험금 지급 안 하겠다. 거기서 알아서 보상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제3자와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기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보험제도 근간이 흔들려요. 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 나머지 해결은 보험자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이거예요. 일단 보험제도는 어때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해주자.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보험회사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이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목적은 그거죠. 자,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중으로 이득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것을 보험회사가 이렇게 대위하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중 취득. 자, 이득 금지 원칙을 이제 배제하는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보험자 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자 대위 원칙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방금 설명한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제3자와 보험자로부터 이중 보상받아 이득을 얻는 거. 그러니까 이득 금지를 막겠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과실 있는 제3자에게 손실 발생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요. 어차피 너 보험 들었으니까 내가 손해를 끼쳤어도 너 괜찮지 않냐. 자, 이런 생각으로 어때요? 가해를 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자기가 가해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자, 그래서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보험자 이 대위권은요.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 책임 없는 손실입니다. 자, 여기.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자, 계약자 입장에서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켰어요. 자, 자동차 사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자기 고의 과실로 사고가 일으켰을 때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제3자가 가해를 통하여 발생한 사고예요. 그러면 이 보험 사고에 대해서 이걸 보험 가입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러면 누가 보험 가입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3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어때요? 보험료 인상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 계약 관계가 유지되게끔. 자, 이런 효과도 있다 이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목적.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자, 보험계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또 피보험 이익의 원칙입니다. 아마 보험계약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어때요? 좀 깊이 있고 난해한 게 바로 피보험 이익의 원칙인데, 자, 우리 아마 공부하신 수험생들이 1차 1과목 공부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했는데, 자,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렵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보험 이익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보험 이익을 이 피란 말이 붙으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기가 가입한 그 보험 목적물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요. 그럼 그 사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해서 어때요? 보험금을 타야 되잖아요. 즉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바로 그 보험 이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험제도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자면 계약자가 보험 담보물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그런데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란 말은 뭐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돼요. 자, 여기다 한번.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이 있다고 해요. 자, 주택이 1억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화재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해요. 자, 화재보험. 그럼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일 화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이 뭐예요?
보험 담보물이잖아요. 그럼 이 주택이 화재가 인하여 자, 전손, 자, 전부 이제 다 파손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보험 가입한 사람은 얼마만큼의 손실을 입었어요? 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치, 얼마? 1억. 그래서 이 1억만큼 어때요? 보험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보험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얘기한 경제적 이해관계란 이거예요. 그 보험 목적물, 이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이 경제적 가치, 이것을 보상받는다. 자,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험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금전으로 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보통 자, 보험 가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보험 목적물, 담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즉 보험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적물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액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이걸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이란 말을 우리 보험 그 상법에서는요, 이게 자, 보험 계약의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보험 이익이란 말은 쓰지 않고 우리 법조문에서는 상법에서는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이걸 보험 목적물하고 구분해요. 보험 계약이 목적이에요. 보험 계약이 목적. 자, 보험의 목적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보험의 목적. 자, 이것과 달라요. 보험 계약의 목적이고. 그럼 보험의 목적은 뭐냐? 보험의 목적은 이 담보험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목적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있죠, 이 주택. 주택이 보험의 목적이고, 이 주택이 보험의 목적이고, 피보험인 보험계약의 목적은 바로 그 가치, 1억, 이 가치를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험의 목적이, 자, 여기서는 주택을 얘기하고, 보험계약의 목적이란 말은 가치, 그 보험 목적물이 가치. 그러니까 자,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보험계약의 목적이다 이거. 자, 이렇게 구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이 말은 자, 바로 이 가치가 없으면 보상할 게 없죠. 자, 근데 이제 이런 피보험 이익은요. 자, 이거 여러분은 자, 이게 손해보험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보험에는 없어요. 임보험에는 피보험 이익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 목숨을 가치로 평가해서 당신은 10억짜리, 당신은 5억짜리 이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피보험 이익은 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목적이 뭐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피보험 도박을 방지한다. 그렇죠. 왜냐? 내가 보험을 자, 1억을 들고 만일 보험금을 내가 한 2억을 탄다. 그럼 사람들 어때요?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손해가 발생하게끔 의도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돈 놓고 돈 먹기 일종의 도박화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피보험은 당연히 이 피보험 도박을 방지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피보험 또 도덕적 위태를 감수한다. 같은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돈을 더 많이 타내는 거, 이게 이제 도박과 같은 거잖아요.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거 당연히 맞게.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란 말은 손해본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셋째 보시면 자, 결국 손실 규모와 같잖아요. 왜? 그 보험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치만큼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손실 규모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게 해준다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보험 가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서 그 가치만큼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실손 보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목적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최대 선의 원칙입니다. 자, 이게요 또 자, 최대 선의 원칙이
다른 일반 계약과 달리 보험 계약에만 또 요구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물건 사고 팔고 우리가 계약을 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어때요? 협상을 진행하죠. 자, 그런 식으로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험 계약은요, 물론 유리하게 체결되면 좋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우연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쌍방. 자, 여기 계약 당사자 이 쌍방은 서로에게 뭐다? 정직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선의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다른 계약보다 훨씬 더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박화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이득 금지 원칙 이런 게 적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 제도 취지에 맞게 서로가 어때? 협조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로에게 요구되는 거.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만일 이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때? 계약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누구는 손실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보험 제도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하죠. 손실을 보고 누가 이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험 제도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 보험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되죠. 자, 그래서 다른 계약과 달리 보험 계약은 바로 선의 원칙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최대 선의 원칙이 그러면 자, 어떻게 유지되느냐인데 크게 이제 이 세 가지죠. 자, 이제 고지 의무가 있고 또 은폐, 그다음에 이제 담보 이런 걸로 이제 유지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이건 앞에서 우리 1차 과목 할 때 다 들어봤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고지 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럼 예전에 병원에서 암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느냐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폐란 말은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숨기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지나 은폐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인데, 자, 이게 뭐냐, 이것만 좀 살펴보죠. 자, 담보라는 거. 자, 나머지는 이렇게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담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자, 보험 계약의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어떤 약속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 계약을 성립하고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계약자가 준수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담보라면 주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되거나 또는 보험 목적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 존재 또는 특정한 어떤 사실의 존재. 자, 이런 건데 자, 이거 하나를 다 묶어서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요. 자, 그럼 내가 평소에 자동차를 출퇴근한 용도로 운전하면서 자,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퇴근 용도로, 즉 개인적인 용도로 이제 이용한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이걸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택시 영업처럼 이렇게 영업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어때요? 운전할 일이 많아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보험금 지급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나는 영업용이 아니라 내 개인적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겠다라고 가입을 해놓고 그 내용이 바뀌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계약자가 준수해야 되는 조건인데 그 조건에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자기가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담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보는요. 고지나 진술과 달리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과 달리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한 보험계약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만일 이걸 위반했어. 그러니까 내가 개인용으로 사용한다 해놓고 영업용으로 이용했어요. 그랬을 때 중요성 정도에 관계없이 보험자 입장에서는요. 보험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의 계약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계약 조건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좀 뭔가 복잡하게 이렇게 쭉 이론적으로 있는데, 자, 이것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 여기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자, 이론적인 것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보험계약 당사자 의무. 자,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